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여태까지 돈 벌러 간다 하더니 모텔로 돈 벌러 갔어? 너 정신이 제정신이야? 당신 뭐야? 뭔데 그래? 뭐라고? 난 이 여자의 남편이야. 여보, 내가 잘못했어. 그만해. 집에 가서 이야기해. 집에 가서? 너가 집에 돌아갈 자격 있어? 이 놈 따라가. 당신도 내게 그렇게 큰 소리 칠 입장 아니잖아. 당신이 제대로 돈 벌어왔으면 내가 여기까지 왔겠어? 뭐라고? 내가 여태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낮에는 더운 땡볕 옥상에서 에어컨 설치하고 밤에는 대리기사까지 하면서 너 먹여 살리고 했어. 그딴 소리 집어쳐. 그깟 몇 푼으로 여태까지 내가 참고 살았어. 더 이상 내게 큰 소리 치지 마. 너 주제를 알고 말하라고.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나팔수를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낮에는 에어컨 설치와 수리를 하고 밤이면 대리기사를 하던 중 아내의 불륜을 목격하고 인생이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졌던 이정수 씨가 다시 재기하고 부자가 되는 엄청난 과정을 전해드립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다음에 더 재미있는 사연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은 저희가 사연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남자가 삶의 바닥에서 배신과 분노를 마주하고 결국엔 인생을 뒤집는 기적 같은 역전극에 대한 실화입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이정수 씨, 올해 44살입니다. 경상북도 고령에서 태어나 어릴 적 아버지를 잃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종일 논밭을 오가며 일하셨고 정수 씨는 늘 빨간 고무대야에 담긴 빨래물을 퍼 나르며 자랐습니다. 공부는 잘하지 못했지만 손재주는 좋았고 기계나 전선을 만지작거리는 걸 좋아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서울로 상경한 정수 씨는 기술학원에서 냉난방 수리를 배웠고 28즈음부터는 에어컨 수리기사로 본격적인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일은 고됐지만 여름마다 일이 몰려들었고 그 덕에 어머니 병원비도 충당할 수 있었습니다. 30살 무렵 서울 중랑구의 작은 커피숍에서 지금의 아내 박은주 씨를 만났습니다. 당시 은주 씨는 25살, 경기도 양평 출신으로 피부가 하얗고 웃을 때 보조개가 예뻤습니다. 처음엔 매일 들르던 단골이었지만 정수 씨가 점점 먼저 말을 걸며 가까워졌습니다. 은주 씨는 자주 말했습니다. 기술 있는 남자는 멋있어요. 손으로 일하는 사람 진짜 존경해요. 그 말에 정수 씨는 큰 감동을 받았고 결혼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둘은 보증금 500에 월세 40만 원짜리 반지하 방에서 신혼을 시작했습니다. 냉장고 하나, 작은 가스렌지 하나, 그리고 사랑. 그걸로 충분하다고 믿었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결혼 1년 만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바로 뒤이어 정수 씨가 하던 에어컨 수리 계약 업체가 문을 닫았습니다. 당장 여름에는 일을 구했지만 겨울이 되면 완전히 소득이 끊기는 구조가 반복되었죠. 결국 정수 씨는 생계를 위해 밤엔 대리운전을 뛰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수리 현장을 다니고 저녁 7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대리운전을 하며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아내 은주 씨는 중간에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원래도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이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말수가 더욱 줄었고 표정도 어두워졌습니다. 정수 씨는 묻지 않았습니다. 말을 꺼내면 오히려 상처 줄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이유는 그는 너무 피곤했고 집에선 그저 자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함께 같은 집에 살아도 서로를 외면한 채 살아가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사랑했던 여자는 멀어지고 있었고 그 사실을 알면서도 정수 씨는 하루하루를 버티는 데만 몰두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모든 것이 무너지는 장면이 그의 눈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1월의 끝자락, 살을 파고드는 칼바람이 몰아치던 밤이었습니다. 이정수 씨는 그날도 대리운전 마지막 콜을 받았습니다. 위치는 망우동 두리 모텔 앞. 그는 별 생각 없이 핸들을 잡았습니다. 마지막 콜이네. 오늘도 고생 끝이다. 도착지 앞 좁은 골목, 노란 가로등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차를 세우고 도착 버튼을 누른 정수 씨는 피곤한 눈으로 모텔 입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모텔 유리문이 스르륵 열리며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 남자 코트에 머리 손질까지 말끔한 젊은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의 팔에 기대어 나온 여자 정수 씨는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은주야? 그 여자는 분명히 자신의 아내 박은주였습니다. 입술엔 연한 립스틱, 코트 안쪽엔 낯선 원피스, 눈은 취한 듯 흐릿했고
남자에게 자연스럽게 몸을 기댄 채 웃고 있었습니다. 정수 씨는 눈을 의심하며 차에서 벌컥 내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은주야! 은주가 고개를 돌리더니 그 자리에서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정수 씨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한 걸음, 또 한 걸음, 두 사람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누구야, 이 자식은? 옆에 있던 남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뭐예요? 누구세요? 정수 씨는 그 남자의 멱살을 움켜잡고 거칠게 흔들었습니다. 내가 내 마누라랑 모텔에서 나오는 놈이 누구냐고? 죽고 싶어? 진짜? 그 남자는 겁에 질려 허둥지둥 손을 들어 뿌리치려 했고 정수 씨는 더 거세게 밀쳐붙였습니다. 남자의 머리가 모텔 유리문에 살짝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오빠, 그만해! 제발! 은주가 뛰어와 정수 씨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진짜 그게 아니야! 그냥 술만 마신 거야! 손도 안 잡았어! 술만 마셨다고? 술 마시고 모텔에서 나오는 게 술자리냐? 내가 지금 바보로 보여. 정수 씨의 목소리는 완전히 갈라졌고 눈은 벌겋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기란복판, 분노, 배신, 수치심이 한꺼번에 터진 그곳. 행인 몇몇이 발걸음을 멈추고 조용히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시선 따윈 정수 씨에겐 아무런 의미도 없었습니다. 온 세상이 무너지고 있었으니까요. 내가 어떻게 너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널 어떻게 살아줬는데. 정수 씨는 입술을 떨며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속이 뒤틀릴 것 같은 분노와 치욕만이 목구멍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눈치를 보며 뒷걸음질 쳤고 은주는 정수 씨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제발 여기서 이러지 마, 사람들 보잖아! 사람들이 보니까 조용히 하자고. 그럼 모텔에서 나올 땐 사람들 안 보일 줄 알았냐? 그 순간 은주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래, 당신이 돈이나 제대로 벌었으면 내가 이 꼴로 살았겠냐? 하루에 몇 시간씩 자면서 대리 뛰고 방값 아끼겠다고 전기장판 끄는 인간이랑 내가 평생 같이 살 수 있을 것 같아? 정적. 그 말에 정수 씨는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차가운 줄도 몰랐고 주먹을 쥔 손에 핏줄이 터지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래 이제야 내 속마음이 나오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멱살을 놨습니다. 내 인생에서 이 순간이 내가 만든 지옥의 시작이라는 걸 기억해라. 정수 씨는 그대로 돌아서 차에 올랐습니다. 아내의 울음소리, 멀어져가는 발소리, 모텔 간판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겹쳐졌습니다. 그날 밤 이정수 씨의 사랑, 믿음, 인생이 그 골목에서 산산조각났습니다. 그날 모텔 앞에서의 장면 이후 이정수 씨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망우천 옆 방변 주차장이었습니다. 자동차 안, 침묵과 한기가 맴도는 공간에서 그는 하루, 이틀, 사흘을 씻지도 않고 버텼습니다. 집에선 박은주 씨가 수십 통의 전화를 남겼지만 그는 단 한 통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에는 변명과 울음 섞인 말들이 이어졌지만 정수 씨의 마음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미 아내를 향한 정은 무너져 있었고 그날 그 장면은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배신이었습니다. 사흘 뒤 정수 씨는 집으로 돌아갔고 박은주는 아무 말도 못하고 침묵으로 고개를 떨궜습니다. 우리 여기까지만 하자. 서로한테 남은 게 없잖아. 그 한마디에 박은주는 엉엉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하지만 정수 씨는 끝까지 차분했습니다. 차가운 이별이 아니라 완전히 식은 마음의 결말이었습니다. 이혼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양쪽 다 재산이 거의 없었기에 남은 보증금과 전세금 일부를 나누고 정수 씨는 혼자 나와 200만 원짜리 고시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부터 정말로 무너지는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처음 한 달은 괜찮았습니다. 버텨야지. 언젠간 나아지겠지. 하지만 두 달, 세 달이 지나면서 정수 씨는 점점 술에 빠져들었습니다. 낮에는 잠자고 밤엔 대리운전도 나가지 않고 편의점에서 소주 2병, 컵라면 하나로 하루를 때웠습니다. 거울을 보면 볼은 퀭하고 수염은 덥수룩하게 자라나 있었고 에어컨 수리도 계절이 지나면서 콜이 끊겼습니다. 몸도 마음도 무너진 채 그는 방구석에서 드러눕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한밤중 술에 취한 채 혼잣말로 죽어버릴까 중얼거린 적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용기조차 없었습니다. 딱 6개월 그 시간 동안 그는 사람이 사람 같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비 오는 새벽 누군가 고시원 옆방에서 라디오를 틀어놨습니다. 볼륨이 작았지만 어느 순간 정수 씨의 귀에 한 문장이 박혔습니다. 삶은 무너졌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무너진 채로 다시 걷는 사람이 결국 이깁니다. 순간 정수 씨는 얼굴을 손으로 감싸며
엉엉 울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방 안에서 이마를 벽에 박고 어깨를 들썩이며 8년을 버티고 하루하루 무시당하고 끝내 아무 말도 못하고 무너졌던 자신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는 처음으로 아침 햇살을 보며 세수를 했고 면도를 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바닥도 없구나. 그럼 올라가는 일만 남았지. 그게 바로 이정수 씨가 다시 살아가기 시작한 첫 순간이었습니다. 고시원에서의 6개월. 그 시간은 이정수 씨에게 모든 걸 지워낸 침묵의 시간이었습니다. 사랑도, 체면도, 기대도 내려놓고 그는 다시 대리운전 앱을 켰습니다. 다시 시작한다. 아무도 날 안 봐줘도 나는 내가 날 다시 살릴 거야. 그날도 한겨울, 늦은 밤이었습니다. 서울 은평구 불광동. 콜을 받고 도착한 곳은 고급 술집 앞. 차를 세우고 내리려는데 검정 롱코트를 입은 한 남성이 차 문을 열었습니다. 기사님 맞으시죠?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정수 씨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목소리였습니다. 고개를 들어 얼굴을 확인한 순간 가슴 한가운데에서 묘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혹시 상훈이냐? 남자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형님, 에어컨 수리할 때 그때 저 따라다니던 박상훈이에요. 와, 진짜 형님 맞아요? 와,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정수 씨는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5해 전 여름마다 함께 일했던 막내 조수 박상훈. 그땐 새카맣고 말랐던 애가 지금은 잘 차려입고 말투도 자신감 넘치고 차 안에서 나는 은은한 향수 냄새까지 달라져 있었습니다. 야, 너 그땐 맨날 내 뒤에 숨어서 툴박스 들고 다니던 그 놈 맞지? 그럼요. 제가 에어컨에 콘덴서도 못 끼울 때 형님이 화내면서 가르쳐줬잖아요. 정수 씨는 기쁘다기보다 어안이 벙벙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상훈은 조수석에 앉자마자 말을 이었습니다. 형님, 혹시 유튜브 보세요? 실전경매연구소라는 채널 아세요? 정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뭔데? 그거요. 제가 지금 이렇게 된 거 다 거기 덕분이에요. 시키는 대로만 했더니 건물이 생기더라고요. 진짜로요. 거짓말 아니에요. 정수 씨는 잠시 웃었습니다. 야, 그게 그렇게 쉬우면 다 건물주다. 하지만 상훈은 진지했습니다. 형님, 저도 처음에는 형님과 같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장난스럽게 전화를 했는데 그것이 인연이 되어 지금은 이렇게 되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부자가 되었니? 그냥 시키는 대로 했어요. 어떤 물건 입찰하라고 하면 하고 또 때가 되었으니까 팔라고 하면 팔고 그랬어요. 진짜 그냥 시키는 대로 말 듣기만 했는데 3년 지나니까 건물이 생겨 있더라고요. 그리고 1년 더 지나니까 지금처럼 되었어요. 그 말에 정수 씨는 운전대 위로 서서히 눈을 고정하며 침묵했습니다. 상훈은 핸드폰을 꺼내 자신이 현재 가진 수익형 부동산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한남동의 꼬마 빌딩, 부천의 상가, 그리고 대출과 수익률 계산표까지. 그건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형님, 지금이 기회예요. 형님, 정말 별거 아니에요. 실전경매연구소 유튜브에 들어가서 구경을 좀 하고 마음이 움직이시면 소장님께 전화해서 부탁하세요. 그리고 매달리세요. 그분은 자기에게 매달리는 사람에게 해줘요. 진짜 사람 하나하나 챙겨줘요. 제가 소개시켜드릴게요. 정말 믿을 수 있어요. 차 안은 조용했지만 정수 씨의 머릿속은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자신의 뒤에서 땀 흘리던 조수가 지금은 수백억 자산가가 된 모습을 직접 보고 있으니 거짓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상훈이가 자신에게 무슨 이득이 있다고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자존심보다 더 깊은 다시 시작할 수 있겠다는 작은 불씨를 심었습니다. 그래, 나도 해보자. 그날 밤 정수 씨는 핸드폰에 실전경매연구소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검색했습니다. 그날 밤 정수 씨는 대리운전을 마치고 고시원으로 돌아오자마자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검색창에 쓴 단어는 실전경매연구소. 조수였던 박상훈이 말한 그 채널. 처음엔 반신반의한 마음으로 눌렀습니다. 영상을 클릭하자 낮고 단단한 목소리의 남자가 등장했습니다. 그는 수건으로 땀을 훔치며 서울, 수도권, 지방의 실제 경매 물건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 물건 좋아요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는 왜 이 물건이 싸게 나왔는지,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하는지, 심지어 현재 임차인이 어떤 유형이면 위험한지까지 하나하나 근거와 함께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정수 씨는 화면에 빨려들듯 집중했습니다. 단 10분짜리 영상 하나를 보는데 심장이 쿵쾅대고 뒷덜미가 서늘해졌습니다. 이 사람 말대로 하면 정말 될지도 모르겠다. 그날 새벽 3시까지 정수 씨는 채널에 올라온 거의 모든 영상을 정주행했습니다. 서울의 꼬마 빌딩부터 인천의 소형 상가,
경남의 빌라까지. 아, 진짜 저걸 사면 월세가 매달 들어온다는 거네. 이해는 완전하지 않았지만 돈을 버는 길이 보였고 자신이 그 길을 한 번도 걸으려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부끄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걸 하려면 종잣돈부터 다시 모아야 한다. 그날부터 정수 씨는 대리운전 시간과 강도를 늘렸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출근 전에도 새벽 콜 1개, 퇴근 후에도 야간 콜 2개, 점심은 편의점 김밥, 저녁은 삼각김밥 1개. 1원이라도 아끼고 모으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고시원 보증금 일부를 빼고 3개월 동안 쉰 날 하루도 없이 뛴 결과 손에 쥔 돈은 2,512만 원. 그는 그 돈을 손에 꼭 쥔 채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실전경매연구소 영상 아래 적힌 전화번호에 전화를 하였습니다. 정수 씨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어컨 수리하고 대리운전하는 사람인데요. 진짜 아무것도 모릅니다. 근데 내가 아는 동생을 만났는데 소장님 덕택에 많은 돈을 벌었다고 소장님을 소개시켜줬습니다. 혹시 박상훈 씨라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한마디로 식구와 같은 분입니다. 그분이 소개하였다면 믿을 수 있는 분이시겠네요. 저도 소장님의 도움을 좀 받아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하, 부자는 누구나 되고 싶어 하지만 운도 많이 따라 줘야 합니다. 그런데 운이라는 것은 노력과 바람이 좌지우지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물건을 정수 씨의 여건에 맞는 것을 한번 찾아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실전경매연구소 소장님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수 씨에게 맞는 물건이 나왔는데 한번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예, 저는 소장님께서 시키는 대로 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봅시다. 그날부터 이정수 씨의 인생이 방향을 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2층 주택이었습니다. 허름한 그곳을 처음 낙찰을 받고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 허름한 주택 작은 마당에 들어서서 하염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생애 최초로 내 이름으로 내 집을 구했다는 그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있으려니 약속한 실전경매연구소 소장님께서 오셨습니다. 이 주택은 정수 씨가 살기 위해 낙찰받은 물건은 절대 아닙니다. 정수 씨는 지금 살고 있는 지금 그대로 살아가시고 이 집은 모두 방 하나하나 임대를 내어주고 여기에서 수익을 뽑아내야 합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임대하기 어려우니까 모두 수리를 해야 합니다. 낙찰받은 2층 주택, 겉보기엔 고요하고 아담한 주택이었지만 문을 열자마자 정수 씨는 숨을 멈췄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고 부엌 싱크대는 사가 있었으며 벽지는 세로로 찢겨져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욕실은 오래전 막힌 듯 물이 썩어 있었고 한 방은 고양이가 살았던 건지 바닥엔 털과 오줌,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이곳에서 임대 수익을 낸다는 건 말이 쉽지 실제로는 거대한 노동과 전투가 필요한 전장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수 씨는 한숨 한 번 쉬지 않았습니다. 이게 내 첫 전쟁이구나. 그는 낡은 셔츠 소매를 걷어붙이고 마트에서 5,000원짜리 청소 도구 세트를 사들고 다시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첫날은 하루 종일 곰팡이 제거제와 락스를 들고 벽지를 벗겼고 둘째 날은 욕실 바닥을 부수고 작업복을 입은 채 망치질을 하다 손이 찢겨 피가 뚝뚝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정수 씨는 밤에는 대리운전을 나가고 낮에는 수리를 계속했습니다. 전선은 직접 교체했고 중고 에어컨을 설치하고 직접 장판을 깔며 벽지도 인터넷을 찾아가며 혼자서 시공했습니다. 하루, 이틀, 3일 땀으로 뒤범벅된 몸으로 고시원에 돌아오면 다리에 쥐가 나고 손끝이 아려왔지만 그는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으로 바뀐 첫 번째 방 깨끗한 벽지와 반짝이는 장판, 세면대와 샤워기, 그리고 중고지만 상태 좋은 싱글 침대 하나. 정수 씨는 방 구석에 앉아 말없이 그 공간을 바라보다 처음으로 혼자 웃었습니다. 며칠 뒤 인터넷 부동산 카페에 올린 매물에 전화가 왔습니다. 저기 혹시 지금 빈 방 아직 있어요? 20대 직장인 남성이 집을 보러 왔고 그 방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기 공기가 되게 깨끗하네요. 사실 자취방 보면서 이런 느낌 처음이거든요. 이 방 제가 계약하고 싶습니다. 정수 씨 생애 첫 임대 계약, 월세 42만 원, 보증금 300만 원. 그 종이에 서명을 받는 순간 정수 씨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게 진짜 되는 거구나. 그 후 나머지 두 방도 하나하나 손보고 사다리 들고 외벽 페인트까지 칠하며 정리해 갔습니다. 2달이 지났을 무렵 그 작은 집에서 3명의 세입자가 모두 들어왔고 매달 120만 원의 월세가
자동이체로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정수 씨는 매달 말 그 집을 지나가며 조용히 마당에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곳이 내 삶을 다시 일으킨 첫 땅이다. 그때 소장님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정수 씨, 이 집은 사는 집이 아니라 버는 집입니다. 돈이 안 생기면 땅도 그저 무게일 뿐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이제야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그 첫 주택을 낙찰받은 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이정수 씨는 그동안 낮엔 에어컨, 수리기사, 밤엔 대리운전 기사로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더는 고시원에서 자지 않았고 첫 임대, 수익이 나는 그 낡은 주택의 방 한 칸에서 직접 월세 받으며 살아갔습니다. 점심은 컵라면, 저녁은 삼각김밥, 이따금 손님이 건넨 캔커피 한 개가 그의 하루를 유일하게 달콤하게 만들어 주곤 했습니다. 월세도 모으고 일당도 모으고 첫 주택에서 매달 들어오는 120만 원의 월세, 그 돈은 한 푼도 쓰지 않고 통장에 고스란히 쌓였습니다. 매달 3만 원씩 이체되는 관리비조차 자신의 노동으로 해결하고 직접 방문해 청소를 했습니다. 그렇게 2년, 계좌에는 어느새 4,860만 원, 그리고 첫 주택은 소장님의 조언대로 매각 시점에 딱 맞춰 시장에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첫 주택도 적절한 시점에 팔아 매각 차익까지 손에 넣었습니다. 그 돈을 모아 실전경매연구소 소장님의 조언대로 5층짜리 상가주택을 낙찰받았습니다. 1층엔 편의점이 이미 입점해 있고 2층에서 4층까지는 원룸 6실, 5층은 리모델링 잘 되어 있는 주인 세대. 이제 그는 한 달에 월세만 수백만 원이 들어오는 진짜 건물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끝난 것 아니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정수 씨는 여전히 알뜰한 생활을 하면서 끈질기게 돈을 모았고 그렇게 모은 돈으로 실전경매연구소 소장님의 도움으로 계속 투자를 하면서 전국의 건물들을 하나하나 늘여갔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경주 바다와 왕릉이 맞닿은 한적한 어촌 마을, 소금 냄새 가득한 바람이 낮게 불어오는 오후, 그날도 이정수 씨는 3층짜리 오래된 건물 하나를 경매로 낙찰받아 명도를 하기 위해 그곳에 도착하였습니다. 1층엔 육순을 이제껏 넘긴 부부가 운영하는 크고 깔끔한 횟집이 있었고 2층엔 바다가 발 아래에서부터 펼쳐지는 테라스 카페였습니다. 그리고 3층은 주거 공간의 주택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건물 인수 과정에서 정수 씨는 각 층 세입자들과 직접 면담하며 정리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깔끔하고 세련된 계단을 따라 2층 커피숍 문을 열자 은은한 원두 향과 함께 따뜻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하얀 커튼이 바람에 살짝 흔들렸고 그 안쪽 카운터에서 바쁘게 움직이던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수 씨, 이름을 부른 여인은 다소 놀란 듯한 눈빛이었지만 곧 진심이 섞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은주의 친구 김소정, 결혼 초기에 몇 번 함께 밥을 먹으며 웃던 얼굴.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땐. 기억나요. 정수 씨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소정은 고개를 숙이며 살짝 웃었습니다. 여기 카페, 제가 맡은 지 4년쯤 됐어요. 근데 이 건물이 지금 정수 씨 거예요? 정수 씨는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며 대답했습니다. 며칠 전에 낙찰받았습니다. 명도 마무리하러 왔다가 잠시 머무는 중이에요. 3층에요. 소정은 당황한 듯했지만 곧 침묵을 깨고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은주, 그 애 요즘 좀 많이 힘들어요. 정수 씨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창가의 기대 바다 쪽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소정은 말을 멈추다 조금 더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생활도 많이 무너졌어요. 지방 내려갔다가 다시 서울로 올라왔는데 지금은 밤일하면서 연명하고 있어요. 지나가는 말로 정수 씨 얘기 가끔 해요. 혼자 술 마시다가 울면서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런 말 하더라고요. 정수 씨는 그대로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바람이 한번 창문을 밀고 지나가며 하얀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그 말 안 들은 걸로 할게요. 그 말을 남기고 그는 카페를 나와 다시 3층의 조용한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날 밤 바다를 바라보며 잠든 정수 씨는 다음 날 새벽 갈매기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머리를 식히기 위해 슬리퍼를 끌고 바닷가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모래 위로 내려앉은 아침 햇살은 금빛이었고 조용한 바닷가엔 사람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반대편에서 낯선 실루엣 하나가 조용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가까워질수록 정수 씨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박은주, 머리는 질끈 묶은 채 이마와 턱은 일숙했고 발끝이 부자연스러워 몇 번이나 모래 위에서 휘청였습니다. 그녀는 정수 씨 앞에 멈춰 섰습니다. 여보, 정수 씨는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눈빛엔 아무런 반응도 없었습니다. 나 당신이 여기 있다는 얘기 들었어. 지숙이가 얘기해줬어.
그녀는 입술을 달싹이다가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나 진짜 미쳤었어. 너한테 그런 짓 한 거 그렇게 돌아설 줄 몰랐어. 정수 씨는 고개를 살짝 옆으로 돌리며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얼굴엔 분노도 미련도 없었습니다. 아예 아무런 감정조차 없었습니다. 정말 많이 후회해. 너무 늦은 거 알아 하지만 혹시라도 한 번 만나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어?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하얀 바람막이를 입은 젊고 예쁜 여자가 바닷가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눈이 부실 정도로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기 있었네요. 아침 산책이라더니 이렇게 멀리까지. 그녀는 정수 씨 옆에 다가와 아무렇지 않게 팔짱을 꼈습니다. 얼른 들어가요. 아침 차 식겠어요. 정수 씨는 고개를 돌려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응, 바로 가자. 그들은 아무 말 없이 모래 위를 나란히 걸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박은주 씨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다 조용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멀어지는 두 사람의 그림자와 자신의 맨발을 번갈아 보며 그녀는 혼자 남은 바닷길을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바다 냄새가 아니라 패배감과 비참함이 목을 눌러왔습니다. 이제는 그 사람의 곁에 다시 설 수 없다는 사실. 그게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라는 걸 그녀는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정수 씨는 한때 인생의 밑바닥에 완전히 쓰러졌습니다. 모든 걸 잃고 마음도 명예도 희망조차 사라진 것 같던 그 순간에도 그는 단 한 가지. 숨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끊어지지 않은 수만 줄기는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울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숨을 쉬는 한 살아있는 한 인생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사실. 정수 씨는 바닥을 딛고 천천히 일어섰고 그와 함께 희망도 고개를 들어 다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수백억 대의 자산가가 되었고 한 달에 수천만 원씩 월세가 자동으로 들어오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현실의 반전을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정수 씨는 지금도 말합니다. 이 모든 건 제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끝까지 저를 믿고 묵묵히 이끌어주신 실전경매연구소 소장님 덕분입니다. 저는 그 은혜를 절대 잊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는 부자가 되었지만 돈보다 더 귀한 사람과 감사, 그리고 스스로를 다시 세우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조용히 그러나 흔들림 없이 자기 삶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좋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